야, 저 아시아의 도시락 냄새 진짜 역하지 않아? 맞아, 완전 이상해.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런데 며칠 뒤 하버드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한 말은 이 학생은 우리가 3년간 추적해온 천재입니다. 결국 누가 무릎 꿇고 사과했을까요? 런던의 가을은 생각보다 차갑고 쓸쓸했어요. 회색빛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오후, 윈체스터 아카데미 정문 앞에 검은 택시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자 후드티를 푹 눌러 쓴 아시아계 소녀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장보현 17살. 전라도 순천에서 온 소녀였죠. 와, 진짜 여기가 내가 다닐 학교구나. 보현은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에서 늘 책만 읽던 자신이 갑자기 이런 멋진 학교에 와 있다니 뭔가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하버드 조기 입학 예비 프로그램에 선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기지 않았는데 실제로 여기 서 있으니까 더더욱 현실감이 없었죠. 이거 진짜 맞나? 내가 볼을 살짝 꼬집어 봤지만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수학이었는데 다행히 숫자는 세계 공통어라서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공식들을 보며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점심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우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100여 명은 좋게 되는 학생들이 각자 그룹을 이뤄 앉아 있었는데 다들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걸 우아하게 먹고 있었죠. 보현은 재빨리 구석진 자리를 찾아 슬금슬금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준 특제 도시락이었어요. 김치볶음밥에 불고기, 유자무침까지. 뚜껑을 열자 아, 이 냄새. 참기름 냄새와 김치의 알싸한 향이 확 퍼졌어요. 보현에게는 그리운 집 냄새였지만 주변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어머, 뭐야 저 냄새? 바로 옆 테이블 금발 여학생이 코를 살짝 찡그리며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처음 맡아보는 스멜인데? 오마이갓, 저거 뭐지? 다른 학생이 핸드폰을 슬쩍 꺼내더니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저런 도시락은 처음 보는데 완전 특이하네. 보현은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배는 고프고 이거 말고는 먹을 게 없는데. 젓가락을 들고 김치볶음밥을 한 입 떠넣었는데 그 순간 더 많은 시선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꼈죠. 저애 진짜 신기하다. 냄새 진짜 독특하네. 아시아 음식인가 봐.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보현은 모른 척하며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자신을 향해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보현은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더니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저 애가 그 도시락 애구나. 냄새 진짜 강했다던데? 영상 봤어? 완전 웃겼던데. 보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상이라니 설마 누군가 자신의 점심시간을 몰래 찍었던 건가요? 기숙사 방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학교 SNS를 확인해 봤어요. 헐, 진짜네. 자신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짧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해시태그 냄새나는 아시아 푸드, 해시태그 런던 첫 경험, 해시태그 도시락 쇼크였죠. 댓글도 벌써 몇십 개가 달려 있었어요.
저게 뭔 음식이야? 키읔키읔키읔 냄새 어땠는지 궁금하다. 아시아 애들은 다 저런 거 먹나? 좀 이상하긴 했지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보현은 핸드폰을 움켜쥐며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아, 진짜 최악이다. 전학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다니.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자신을 쳐다봤어요. 어떤 애는 대놓고 코를 막는 신용을 하기도 했죠. 어제 그 냄새 때문에 카페테리아가 난리였잖아. 진짜 독특하더라. 우리나라에선 절대 못 맡을 냄새였어. 보현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 때문에 귀가 따가웠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보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어제처럼 또 화제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학교 카페테리아 음식은 너무 비싸서 매일 사 먹을 수도 없었고요. 결국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은 불고기 덮밥이었는데 뚜껑을 열자 달콤한 간장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또 왔네, 그 냄새.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댓글 중에 뭔가 다른 톤의 글이 하나 눈에 띄었거든요. 잠깐, 이 학생. 한국에서 수학 영재상 받은 적 있지 않아? 작년에 논문도 썼다던데? 그 댓글을 본 몇몇 학생들이 보현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진짜네. 이에 한국에서 완전 유명한 수학 천재였잖아. KAIST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던데? 하버드 예비 과정에 선발된 거 맞나? 보현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보현은 교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혹시 도시락 소동 때문인가 싶어서 걱정이 앞섰거든요.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과 부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장보현 학생,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현은 목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하버드 측에서 당신의 서류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후원자 측에서 자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보현은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부교장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의구심과 표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보현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는 정정당당하게, 물론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후원자들이 워낙 신중하다 보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보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언제까지 답을 들을 수 있나요? 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당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며 보현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혹시 이 소문도 벌써 퍼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방에 돌아와서 보현은 침대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런 제보를 했을까? 갑자기 며칠 전 수업 시간이 떠올랐어요. 영어 선생님 트레시 씨가 자신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설마. 보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보현은 리처드 와일즈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자신을 추천해 주셨던 분이니까 상황을 설명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께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 자격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어 후원이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보현은 수학 문제집을 꺼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시락 냄새로 시작된 이 모든 소동을 자신의 실력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보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누군가 나를 모함한 건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부족한 건가? 이런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괴롭혔죠. 다음 날 아침 보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 장보현. 이제 진짜 보여줄 때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첫 번째 수업은 고급 수학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벡터 문제를 써놓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어려워 보이는 문제였거든요. 보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몇몇 학생들이요? 하며 보현을 쳐다봤어요. 그동안 수업 시간에 별로 발언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선 거였으니까요. 오, 장보현 학생이군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분필을 건네주었어요. 보현은 칠판 앞으로 걸어나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3차원 벡터의 외적과 내적이 복합적으로 얽힌 정말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접근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았죠. 먼저 벡터어와 B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현은 또박또박 설명하며 칠판에 수식을 써나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문제에 몰입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보현의 풀이 과정이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명확했거든요.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그녀의 손을 거치자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갔어요. 그러면 최종 답은? 보현이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답을 써넣자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정말 훌륭한 풀이네요. 이 문제는 대학교 2학년 수준인데. 헐, 진짜 대박이다. 저 애가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뿌듯함 때문이었습니다. 장보현 학생, 혹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한국에서 몇 번 참가했었습니다. 보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보현은 또다시 구석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싸준 비빔밥이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한 향이 퍼지자
여전히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애 진짜 수학 천재인 것 같던데? 아까 문제 푸는 거 봤어? 완전 신기했어. 도시락 냄새는 좀 특이하지만 실력은 인정해야겠다. 보현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도시락을 한 입 먹으며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실력을 증명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현에게 또다시 교장실 호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지난번처럼 또 나쁜 소식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부교장 선생님 외에 낯선 중년 남성이 한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그분은 뭔가 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장보현 학생,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리처드 와일즈 교수님입니다. 보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메일을 보냈던 바로 그 교수님이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와일즈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현 학생의 메일을 받고 직접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보현 학생에 대해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와일즈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보현 학생은 하버드 과학부가 3년 동안 지켜봐 온 특별한 인재입니다. 케임브리지 수학 아카이브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MBC 청소년 논문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죠. KAIST 비공식 연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었고요. 보현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다니. 그런데 누군가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와일즈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한국 학생들을 일반화해서 폄하하고 보현 학생의 능력을 의심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부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트래시 선생님이 그런 제보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에 의한 것이었어요. 트래시 선생님이요? 보현은 충격을 받았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와일즈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후원 취소는 완전한 오해였어요. 오히려 하버드 측에서는 보현 학생에 대한 지원을 3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보현 학생,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부교장 선생님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보현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나다니. 감사합니다. 보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트래시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조기 퇴직 처리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윤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고요. 와일즈 교수가 보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보현 학생,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공부하세요. 당신의 재능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교장실을 나서며 보현은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자신의 실력도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소식은 학교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보현이 교장실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하버드 교수가 직접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보현이 실제로는 엄청난 천재였다는 사실 말이죠. 헐, 진짜야? 하버드 교수가 직접 왔다고? 그러게, 나도 못 믿겠어. 그럼 그동안 우리가 도시락 애라고 부르던 그 애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대화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호기심 반 조롱 반이었다면 이제는 순수한 놀라움과 존경의 목소리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보현은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은 엄마가 싸준 잡채와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참기름과 당근의 달콤한 향이 솔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코를 찡그리며 지나갔을 학생들이 오히려 관심 있는 표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현아? 금발의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 보현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피해 다니던 엘리자베스가 먼저 말을 걸다니. 아, 네. 물론이죠. 엘리자베스가 앉더니 보현의 도시락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 음식 진짜 맛있어 보인다. 냄새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것 같아. 정말요? 보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응, 그리고 미안해.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보현의 도시락을 찍어서 올렸던 그 학생도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더군요. 며칠 전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장보현은 정말 대단한 학생이고 그의 문화와 음식을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해시태그 사과, 해시태그 문화 존중.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맞아.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다문화 음식도 배워보고 싶다. 보현이 진짜 멋지더라. 보현은 이런 변화를 보며 신기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거든요. 보현아, 혹시 그 김치볶음밥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어? 엘리자베스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아, 그거요? 사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건데. 보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엘리자베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수학 선생님이 카페테리아로 들어오시더니 보현을 찾아왔어요. 보현 학생, 다음 주에 있을 학교 수학 경시대회 멘토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제가요? 보현이 놀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당신만큼 실력 있는 학생은 없을 테니까요. 주변 학생들이 우아하며 감탄했어요. 이제 보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자 윈체스터 아카데미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보현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바람이 학교 전체에 불어닥쳤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카페테리아였습니다. 이제 보현의 도시락 주변에는 항상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보현이 가져온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오늘은 뭐 가져왔어? 어제 그 불고기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보현은 이런 관심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자신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한편 학교 행정실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래시 선생님의 조기 퇴직 이후 학교 측에서는 교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정규 방송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윈체스터 아카데미는 앞으로 모든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통해 더욱 풍부한 배움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 이후 학교 분위기가 한층 더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자신의 문화를 더욱 당당하게 소개하기 시작했거든요. 보현은 수학 경시대회 멘토 역할도 훌륭하게 해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는데 그의 설명은 정말 명쾌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해요. 보현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기본 원리를 응용한 거거든요. 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쉽네. 보현이 설명하면 이해가 잘 돼. 다음에도 또 가르쳐줘.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보현 자신도 가르치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보현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는 조용하고 소심했던 그녀가 이제는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진 거예요.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새로운 임시 선생님이 보현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군요. 영어가 어려우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보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현은 영어 토론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했죠. 점심시간에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보현아,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되게 조용했는데 이제는 완전 당당해졌어. 그런가요? 보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말이야. 보현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도시락 냄새로 시작된 오해였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보현은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잘 해냈구나.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드디어 하버드 입학을 위해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도시락 냄새로 시작된 작은 소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마지막 주가 되자 학교에서는 보현을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카페테리아에 모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며 보현을 환영했습니다. 보현 학생이 우리 학교에 가져다 준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어요.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필통이었죠. 하버드에서도 이거 쓰면서 우리 생각해줘. 엘리자베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두들. 보현도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학교 방송실에서 보현은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전교생이 들을 수 있도록 교내 방송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윈체스터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방송부 학생이 물었어요. 보현이 마이크 앞에서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도시락 냄새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속상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조용한 것도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여러분 각자가 가진 특별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특별한 거니까요. 출국하는 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서 보현은 마지막으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치볶음밥과 불고기가 들어있는 익숙한 도시락이었죠. 뚜껑을 열자 그리운 집 냄새가 솟아올랐습니다. 공항 대기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옆자리 외국인 승객이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정말 좋은 냄새네요. 뭔가요? 보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조금 드셔보실래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보현은 젓가락으로 김치볶음밥을 조금 떠서 건네주었어요. 그 사람이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와, 정말 맛있네요. 정말 풍미가 좋아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보현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런던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론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김치볶음밥 냄새로 시작된 내 이야기. 보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가 내 이름보다 더 유명해졌네.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보였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보현은 가방 속 도시락을 다시 한번 만져보며 미소를 지었죠. 앞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하버드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보현은 어떤 도전이 와도 자신 있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시락 냄새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냄새 뒤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이야기와 꿈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